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가 지수보다 강하다면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섹터가 지수보다 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일어났을 때 주도주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번 4월 달에 상승 흐름이 발생을 했을 때 반도체 섹터가 주도를 하였습니다. 지수가 이만치 상승을 했을 때 반도체는 10배 이상 날아간 종목들도 수두룩하게 나왔죠. 그러면 특별히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 이후에 상승 흐름이 발생을 했을 때 빅테크와 반도체, 소프트 섹터가 반등을 하였죠. 그 중에서도 소프트 섹터의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한 30%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수를 들어올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대장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른 하이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ETF가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지수보다 강한 것은 대장주의 이 상승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트는 반등 흐름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이 정비율되지 않았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ETF는 이평선이 정비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도 정비율이 되었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였고 ETF는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수는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했죠.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지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수가 조정 흐름이 들어왔을 때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ETF를 보게 되면 완만하게 조정 흐름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수보다 약한 종목군의 조정은 이런 식으로 하락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군과 소프트웨어군의 조정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기울기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도체도 반등을 하지만 상승 흐름이 약하다는 것이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의 섹터는 반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주도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수보다 강한 이 종목군을 매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상승 흐름이 발생을 하고 지수보다 강한 것을 확인이 된 것이죠. 조정 흐름이 들어왔을 때 지수와 비교해서 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야지 되고, 지수가 반등을 하는 지점에서 매수 공략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로 20선을 터치하는 경우가 많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빨간색 선 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지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평선 위에서 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수보다 약한 종목들은 이평선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섹터가 반등 흐름이 발생을 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주의 시총을 봐야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3조 7천을 합니다. 조금 더 상승을 해서 4조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4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애플이 4.5조, 엔비디아가 5.5조를 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소프트웨어 악재 때문에 가격이 급락을 해서 가격이 매우 싸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이 발생을 한 거지, 가격이 다시 높아지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수를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섹터, 반도체 섹터 이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섹터가 단기적으로 지수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순간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순환매적 성격의 섹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지수보다 강한 이 소프트웨어 ETF를 매매를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미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초단기 매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소프트웨어 섹터도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또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보통 주린이는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를 집중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지루하게 유지하고 있던 반도체 섹터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매매를 하고 싶죠. 그럼 여기서 또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조정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이 1년간 조정 흐름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수를 하고 싶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쫓게 되면 수익은 조금, 손실은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격 매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구간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던지고 싶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 던지고 나면 그때 급등을 시킨다는 것이죠. 지수는 중간 선거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 종목만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가 없겠죠. 한 종목 상승시키고 한 종목 시기하고 다른 종목 상승시키고 이렇게 순환매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섹터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쉬게 하는 것이고 반도체 섹터 대신 소프트웨어 섹터를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빅테크 종목과 순환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악재를 내보내면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유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섹터들이 주도를 하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팔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미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얼마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국민에서 미리 수급이 들어올 때 캐치를 하지 못하면 내 실력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섹터가 아무리 좋은 섹터고 이 섹터가 계속해서 갈 것 같다 하더라도 매매를 안 하는 것이죠. 실시간방에서 초기 국민에서 비트코인과 금이 상승을 할 때 유동성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추격 매수 자체는 아예 생각을 접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